공동명의 집이 있으신 분들은 회생 신청할 때 이게 어떻게 평가되나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죠? 특히 배우자 지분까지 평가될까 하는 불안이 많습니다. 정작 어디까지가 내 재산인지 기준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명의 부동산이 회생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회생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 지분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 1억 원짜리 집이라면 신청자인 A씨의 지분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5천만 원만 재산평가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지분은 아예 평가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회생을 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면 그 지분은 회생과 무관합니다. 그럼 그 집에 대출이 있으면요? 부부 공동 명의인데 대출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본인 지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 원이고 대출은 6천만 원이다. 그리고 대출은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이 둘이 공동으로 가진 집을 담보로 받은 것이라면 부담도 둘이 나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자 지분이 5천만 원이라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만 대출 부담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은 집 자체에 붙어 있는 부담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 지분의 가치만 가지고 계산하는 구조네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 재산만 따로 떼서 보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분이라도 금액이 크면 불리한 건 사실 아닌가요? 네, 여기서 핵심은 청산가치입니다. 신청자 지분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서 재산을 정리하면 얼마가 남는지 보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공동명의라서 불리하다가 아니라 재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변제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명의라서 손해가 아니라 그냥 재산이 있으니까 반영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따로 불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으면 제 회생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신청자 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요,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네, 첫 번째는 부부 생활비가 너무 낮게 잡혀 있을 때입니다. 생활비가 현실과 다르게 너무 적으면 혹시 배우자가 따로 도와주는 건 아닌가요? 라고 법원에서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지원이 있는데 숨기는 건 아닌지 본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신청자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름의 계좌나 자동차를 신청자가 주로 쓰고 있다면 이게 정말 배우자 재산이 맞습니까? 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을 그냥 자동으로 회생이 넣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그 재산을 실제로 쓰고 있는지 여부만 보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원칙은 배우자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가 사실상 사용한 흔적이 있을 때만 확인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재산이 많다고 해서 회생이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특히 질문이 많잖아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뭔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전세나 대출이 많이 잡혀 있어서 제 지분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값에서 대출 보증금을 빼고 계산하면 신청자 지분에 남는 순수한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사실상 0원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금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라도 내 지분에 남는 가치가 거의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가 아니라 신청자 지분의 실제 순가치가 얼마냐 이 한 가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공동명의라고 해서 크게 불리한 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개인회생은 공동명의 여부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지분가치 그 한 가지가 기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듣고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순간이 오더라도 혼자서만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